네, 안녕하세요. 집보입니다. 오늘은 보일러 고장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짐작되시죠? 겨울철에는 이게 집주인, 그리고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사실 갈등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보일러 쪽이거든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되는지,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실사례 첫 번째고요. 1년 전에 20년 된 연립주택에 시세보다 3천만원이나 저렴하여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저렴한 보증금 때문에 집이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정했고, 저는 매번 스스로 고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니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바로 답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계약을 한 대신에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한다는 특약을 작성했는데 수선의 범위에 새 것으로 교체에 포함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한 것도 포함이 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고쳐서 사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집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설비인 보일러 교체는 본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특약을 했다고 해도 보일러 교체는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을 이제 가끔 이렇게 해요. 보시면 그러니까 자잘한 거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잘한 거 좀 고쳐 써라. 내가 싸게 줬지 않냐, 시세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도 좋아서 들어왔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자잘한 거 자기가 이제 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니까는 당황스러워서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재판까지 갔다는 거죠. 가보니까는 특약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보일러 교체 같이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구두로 수선 요청을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본인이 수리 후 비용을 25만원이 나왔나 보네요.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수리를 안 해주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 고장이 났다는 거는 보통 한겨울의 문제잖아요. 사실 추울 때.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먼저 이제 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용을 내고 수리를 했는데 비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 민법 제623조, 626조에서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보일러 고장에 대해서 수선 유지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는 필요비로서 상환 청구 가능하므로 25만원을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필요비를 상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후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비라는 거는 세입자가 살면서 보일러, 화장실, 벽의 균열, 그런 수선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를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걸 안 준다, 솔직히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유치권까지 하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법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리를 먼저
뭐 세입자가 먼저 해야겠죠. 급한 대로. 뭐 임대인이 먼저, 건물주가, 집주인이 비용을 먼저 준다고 하면 좋지만, 뭐 자기가 먼저, 세입자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서 말을 해야겠죠. 나 여기 수리해서 얼마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좀 보내주세요. 근데 안 보내준다. 그럼 뭐 내용증명을 첫 번째 보내는 거죠. 뭐 다 아실 거예요, 내용증명. 근데 이 내용증명 가지 않고 최대한 좋게 해야겠죠. 근데 법이라는 건 약자편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야지 당하지 않고 임차인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 고장났다고 그냥 덜컥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에휴 내가 해야지, 아이 더러운, 네, 뭐 속을 수상해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얼마 전 보일러가 동파되었으나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보일러의 노후와 약한 수압이 동파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급한 김에 먼저 수리하여 비용을 3만원 지불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 3만원이라. 3만원 작으니까 사실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뭐 이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3만원이면 뭐 계란이 한 판이고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 3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모품에 해당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 유지 의무는 없으나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면 뭐 벽지다, 벽지가 좀 찢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형광등이 뭐 하나 깜빡거리고 잘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냐, 임차인이, 세입자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임차 사용 수익이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니까 임대인이 수선 유지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일러 같은 경우 동파가 됐다, 금액을 떠나서 동파가 돼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잖아요. 한겨울에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봐줘요.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단, 민법상 세입자에게도 통지 의무를 부과하므로 세입자가 만약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금액이 위와 같이 소액인 경우는 임차인이 관리 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거죠, 민법. 민법에서 지금 이 소액 3만원 정도 임차인 관리 비용에 사실 않네. 관리 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3만원 정도면. 30만원이다 그러면 관리 비용이 아니죠. 근데 3만원 정도면 관리 비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충분히 실갱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법보다는 자기 가치관과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우리나라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마인드 쉽게 못 이기죠. 예. 집주인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도 요즘 많지만 아무튼 집주인도 잘 만나야 되겠죠. 사실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손해 보면서 살 줄 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 살아가는 게 너무 각막하다 보니까 삭막하고 각막이 뭐니 죄송합니다. 삭막하다 보니까 이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불통이죠, 불통. 3만원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쪽에서도 아유 아닙니다 라고. 우리나라 참 예전에 참 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자, 다음. 네, 대법원 이제 판례 이제 그 나온 주석이라고 하나요? 예,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 대법원 계약 목적물 뭐 주택이면 주택이죠.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뭐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사소하게, 손쉽게, 그리고 사용 수익을 방해할 그런 내용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것을 근데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한 번만 고시고 주세요. 자, 관계된 내용인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렇죠? 사소한 내용이 아니죠. 난방시설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게 특약을 지금 체결한 거죠. 만일 면제되는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선 의무, 면제되는 수선 의무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적시를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특약을 했어도, 특약을 했는데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임차인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규모, 그러니까 대파손, 수리, 건물 주요 구성 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죠. 간단하게 뭐 형광등 정도 예를 들게요. 그 정도는 소규모니까 그 정도는 임차인이 세입자가 뭐 수선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그 외에 좀 파손이, 보일러 같이 파손이 있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에 되면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죠. 아무튼 앞으로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가끔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임차인, 건물주, 뭐 집주인 갈등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저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이거 이제 약간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임차인 권한. 임차인은 주택 사용 수익권이 있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구성물 매수 청구권의 권한을 가집니다. 뭐 이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다 있다는 거 아시고요.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사용 수익권,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용 수익권이라는 얘기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라는 게 있어요. 임차인은 임차주택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형광등이 나갔다 그런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필요비로. 필요비란 임대차 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익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적인 얘기인데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애정으로 성장하는 채널 집보합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로또, 꿈, 대박 모두 당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